안녕하세요. ATV에 돈을 벌어주는 남자, 돈버남입니다. 먼저 하이퍼드라이브, 모르는 분들 위해서 현재 가동 이후의 시장 상황 어떻게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난달 6월 24일 로투스 1.10.0 정식 버전 네트워크 업그레이드와 7월 1일 블록 높이 89만 2,800에 도달하여 V13 하이퍼드라이브가 가동된 후 계획대로 유효 데이터 실링과 함께 일부 팀은 할당받은 데이트 캡을 활용한 파일코인 플러스 실링에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이틀 후 프로토콜 랩스 IPF에서 파일코인 팀은 데이트캡 잠금 상태로 전환했으며 그로 인해 현재 데이트캡 실링은 잠시 중단된 상황입니다. 이는 네트워크 내에서 발견된 일부 오류와 그에 대한 대응 조치 단계로 노드를 재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에 따르면 데이트캡 할당 및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유효 데이터 실링에서 몇 가지 오류 발생과 중국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와 관련하여 21개 공정인에 대한 재편성 등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해제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IPF에서 파일코인 팀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지만 문제가 해소되면 즉시 유효 데이트 및 데이트캡 실링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메인넷 출시 때도 그렇고 이번 하이퍼드라이브 때도 그렇고 이 파일코인 측이 이 기술 오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하이퍼드라이브 가동 이후에도 이 IDC 가동 업체의 난관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스토리지 및 검색 마이닝에 대한 파일코인 인센티브 데이트는 여전히 확보되지 않았으며 파일코인 보상 수치 또한 명확하게 정의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하이퍼드라이브 가동 이후 가스 비용은 대폭 축소되었으나 IDC 가동 업체나 팀의 난관은 스토리지 및 검색 마이닝 개시 이후에나 비로소 해소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번 데이터캡 중단 상황이 지연된다면은 이것 또한 신뢰성으로 연결될 것 같아요. 이는 웹 3.0 시대에서 IPFS 통신 협약을 전 세계에서 가동시키려는 프로토콜 랩스의 전략에도 모순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조기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건전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초심을 잊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게다가 정상적인 IDC 구축 운영을 통한 파일코인 인센티브 보상은 여전히 미약한 수준이며 시장 생태계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이용한 각종 변칙 마케팅이 성행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이 파일코인 보상을 놓고 투자자들이 큰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 최근 들어 파일코인을 획득해서 또 실물 보상할 수 있다는 많은 업체들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대표님의 말씀은 그중 IDC를 구축해서 운영하는 정상 업체들이 아니라 투자자를 현혹하기 위해서 이 변칙 마케팅 업체들이 많이 탄생하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도 되는 걸까요? 맞습니다. 네. 현재 파일코인 인센티브와 보상을 통한 투자 유치를 진행하는 업체는 크게 세 가지 분류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파일코인의 인기를 무기로 마케팅을 펼쳐 투자자를 모집하는 형태입니다. 이들은 초기 타 업체보다 월등히 많은 파일코인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2차 모집에서 대량의 투자 자금을 모집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네, 이게 전형적인 코인 마케팅 업체의 전략과 유사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IPF에서 파일코인의 목표와 목적을 이해하고 최고의 파일코인 인센티브 보상을 위해 IDC를 구축, 운영하는 한편 유용한 콘텐츠를 확보하여 저장함으로써 많은 파일코인을 인센티브 받아 투자자에게 수익을 안겨주는 업체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들려지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유형일까요? 예, 세 번째는 최근 새롭게 탄생한 형태입니다. 위 두 가지 목적을 혼합하여 피력하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형태입니다. 즉 IDC를 구축, 운영하는 형태를 취함과 함께 경쟁사보다 더 많은 보상 수치를 보여주면서 우월성을 과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 마케팅과 기술력이 절묘하게 조합된 경우 같은데 그럼 말씀해 주신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안정적이고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사실상 어느 팀, 어느 업체를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투자자의 몫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중 가장 안정적인 투자는 바로 두 번째 형태로 독자적인 IDC를 구축하고 운영하여 장기적인 안정적 인센티브 보상을 이룰 수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업체들의 마케팅에게 판을 치다 보니까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이 투자자들이 변칙 마케팅을 구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가장 간편하고 쉬운 방법은 현재 정상적인 IDC를 구축 운영하여 파일코인 인센티브 받는 형태의 업체에서 분배할 수 있는 파일코인 수치는 여전히 기대 이하입니다. 그러니 스토리지와 금색 마이닝이 없는 블록 마이닝에 치중하고 있는 그러한 형태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파일코인 보상을 진행하는 것은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투기를 조장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구사하는 마케팅은 근본적으로 투자 한계치인 6개월에서 9개월에 이르러 더 이상 투자가 뒷받침하지 않게 되면 모두 무너지는 형태입니다. 최근 제도권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거품 마케팅 업체와 불법 거래소를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업체들이 실제로 적발되기도 했죠. 파일코인의 인기를 무기로 벌어지는 이러한 마케팅 형태에서 파일코인만 제외하고 분석해보면 투자자에게 많은 손실과 눈물을 안겨주었던 코인들과 다를 바 없는 마케팅이라는 사실을 간파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런 거품 마케팅으로 인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혼란을 겪고 또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은 이 미래통신 협약을 이끌어갈 IPFS 또 이 파일코인의 신뢰성이 무너질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위기 상황 같은데요. 이 시장 상황을 명확히 간파하고 또 빠르게 대처해가는 프로토콜랩스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여지네요. 네, 현재 상황을 정리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적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만약 이 시기를 놓칠 경우에는 IPFS 주도권을 중국에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프로토콜랩스는 경각심을 가지고 서약 메커니즘과 접근성을 낮춰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여전히 공증인에게 할당되는 데이터 캡이 워낙 소량으로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파일코인 플러스가 적용되는 규모도 굉장히 적은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을까요? 데이터 캡 요청에는 소규모와 대용량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현재는 소규모로만 진행되고 있는데 IDC 운영자는 다양한 컨텐츠 사업자와 협력하여 여러 건의 데이터 캡 프로젝트를 승인하는 방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연속 제작되는 유용한 컨텐츠를 확보하고 이에 대한 대규모 데이터 캡을 할당받기 위한 비즈니스 전략이 필요하겠죠. 현재 프로토콜에서는 전 세계 공정인을 늘리고 새롭게 정립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캡도 꾸준히 늘려가고 대용량화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데이터 캡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필요합니다. 유용한 데이터라 해도 모두 데이터 캡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행량이나 인센티브가 한정된 파일코인으로 인해 데이터 캡도 한정량이 있으며 향후 이를 획득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